안녕하십니까. 5밀리터리의 오동룡입니다. 오늘은 우리 군용 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디펜스 타임스의 안승범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군용 헬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일단 뭐 기사가 뭐 두 차례 주말에 기사가 된 게 있었는데 평상시 저도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일단 그 신형 헬기들이 도입되는 와중에 그 기존의 헬기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또 더 뭐 새로운 걸 더 사야 된다고 그러고 상당히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좀 육군 그 항공을 중심으로 한 그 회전익 헬기 전력이 지금 좀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주로 이제 뭐 개량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얘기가 좀 많이 좀 이제 사실 우리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 해군 육해공군 헬기 전력이 700여 대에 가깝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한 4위권입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수준으로 돼 있었죠. 뭐 좀 문제가 있는 게 실제 그 내실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 700대라는 게 거의 절반이 이제 그 경전투 헬기, 사람도 뭐 한 2명, 3명 탈 수 있는 소형 헬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해왔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500MD 헬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지금 이번 달에 더 나머지 그 26대 남아있는 거를 이제 다 도태시키고 이제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 거의 300여 대가 다 중형 이상의 헬기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은 뭐 일본 육상자에 대하고 비슷한 뭐 전력,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7위 안에 든다고 자랑할 만한 건 사실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보유하고 있는 또 그 500MD 주로 이제 대수가 많은 500MD가 그 유사 또 기종이 북한도 갖고 있고. 그래서 하루 빨리 좀 이렇게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일본도 이제 도태하니까. 그 좀 그게 후속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노후 헬기들도 운영 유지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글쎄요, 뭐 그 어차피 군용 장비라는 게 다 운영 유지비가 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전체 보유 대수에 비교해서 좀 방만하다 그럴까? 좀 정리할 때가 됐는데 과연 뭐 이제 해당 그 당국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걸 펼쳐나갈지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좀 전에 성능 개량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UH-60하고 시누크 헬기 같은 걸 말씀하신 겁니까? 미국에서 도입한. 그러니까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일괄적으로 이제 도입한 그 미국제 헬기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거는 원활히 잘 되고 있나요? 둘 다 사업을 아직 정식으로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따져보면 사실 그 돈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얽힌 이제 업체들, 국내 해외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흥미진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뭐 사업이 꼬여간다는 얘기인데 그죠? 아니 근데 지금 뭐 내일 모레 뭐 거의 뭐 한 열흘 지나면 2020년도인데 그 사업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추진했던 게 2015년도. 그때부터 이제 뭐 어떻게 빨리 좀 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5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착수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비행을 하고 있고. UH-60 헬기나 이런 그걸 이제 그 성능 개량하는 대신에 국내 이제 그 수리온 기동 헬기로 이제 그 수량을 대체하자는 그런 논의도 있는 거죠? 네, 있어 왔죠. 거의 1년 가까이. 연초부터. 있어 왔고 이제 대수가 대략적으로 현재 나와 있죠. 뭐 130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130대는 아니고 정확히 한 110여 대. 뭐 110여 대 정도 규모로 이제 신규 확보를 하자. 근데 이제 그 용도가 그동안에 이제 군 구조 개편, 그러니까 소위 그동안 이제 국방개혁에 맞춰서 최근에 더군다나 이제 기계화사단도 뭐 이제 해체되고 정리되고 통폐합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개념의 이제 공수기동사단, 그러니까 헬기 중심, 헬기 중심의 이제 부대 창설을 또 새롭게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또 헬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개량 사업하고 또 별개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면 새로 도입하거나 이런 헬기들은 그 기존에 이제 그 항공작전사령부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기동군단에 배속되는 서포트하는 전력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군구조 개편이죠. 소위 그 지상군의 어떤 그 임무나 어떤 배치가 이제 변경되는 와중에 그 소위 그 국내에서 개발 양산하고 있는 수리온 헬기를 더 사서 거기에 배정을 해야 된다. 기존의 수리온 부대에 별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기존의 블랙호크도 사실 또 여러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들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국방예산에게 또 아무리 증액을 해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배정되는 게 각 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금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다투고 있는 거죠. 그 새로 이제 신규 구매를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그 입장의 사람들하고 개조도 해야 된다고 이제 뭐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뭐 저같이 뭐 다 두 가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럼 군은 어떤 걸 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걸 원하는 어차피 겁니까? 지금 군 구조가 육군이 그 구조가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군단 말씀하신 군단용에 따로 헬기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작전사령부가 이제 최근에 그 어떤 여성 장군님이 등장하셨죠. 예, 이제 그러면서 계급이 사실 뭐 전에도 그랬지만 완전하게 투스타로 내려앉았죠. 원래 삼성 장군 자리인데.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이유들을 얘기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유보다는 실제 그 구조 개편에 따라서 항작사는 사실 이제 항공작전사령부는 이제 그 안에서 육군 안에서 전략적인 임무를 이제 수행하는 사령부로 개편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단 새로운 이제 그 공중 그 기동 군단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라 되죠. 그 군단 안에 있는 사단 새로 이제 만들어내. 거기대로 이제 그 수리원 중심의 또 헬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기종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미래의 앞으로의 항공작전사령부는 이제 지금 치누크 헬기 플러스 이제 아파치 가디안 그 두 개 중심의 어떤 좀 전략적인 임무 수행, 장거리에 뭐 타격을 할 수 있는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일단 병력을 실어 나르고 뭐 주요 병력들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제 어떤 전투 상황에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어떤 병력과 물자 그다음에 공격 타격력을 갖춘 그 치누크하고 가디안을 이제 같이 합해서 투입할 수 있는 거기에 전력할 수 있는 게 이제 항공작전사령부 임무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군단별로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거는 지금 수리원과 앞으로 나올 LH 라이트 함대 헬리콥터 그 두 개를 묶는 이제 군단급의 이제 항공 부대 항공 지원 부대가 이제 별도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이유는 없고 이제 어떤 군구조 개편에 따라서 각 그 작전 임무에 맞는 용도에 따라 이제 항공기를 추가로 구매도 해야 되고 개량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뭐 또 국방 계획의 어떤 그 목적에 부합을 이제 할 수 있는. 우리 군이 이제 기동 헬기로 개발한 이제 수리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대도 많고 우려도 참 많은데 말이죠. 수리온 그 기동 헬기를 우리가 이제 공격용 헬기로도 이제 전환하려고 이번에 이제 수출형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치 그 가디언하고 이제 경쟁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잠깐 그 수리온 기동 헬기 그 개발부터 지금 어떻게 파생형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좀 잠깐 정리를 짧게 해주실래요? 현재로서는 그냥 기동형 그 자체죠. 기동형으로만 지금 현재 있는 게 운영되고 있죠, 육군에서 존재하고 있는 게. 그다음에 해병대형이나 해병대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나오고 있는 게 기동형이요. 병력 수송. 그러니까 전투 무장, 전투 병력을 7명을 이제 탑승시켜서 기동할 수 있는. 그 전투형으로는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죠. 무장형은 아직 그 실제 양산 결정한다든지 뭐 개발이 시작이 안 된 거고 저들 그 저번 서울 아덱스 때 컨셉 소위 어떤 이렇게 만들 것이라고 한 컨셉을 보여주는 어떤 그 전시물이 있었죠. 모형까지는 나왔습니까? 그 무장. 뭐가까지? 무장을 이제 모형으로 갖다 이렇게 옆에다 전시해 놓은. 항공기, 헬기는 뭐 실물이고. 그러니까 어떤 좀 이렇게 만들겠다는 보여주는 이제 예시로. 그거는 이제 저번 서울 아덱스 때 있었죠. 그럼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좀.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좀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뭐 업체의 입장을 좀 일단 좀 피해서 얘기하면은 무장형하고 어택 공격 헬기하고는 사실 좀 장르 자체가 임무나 능력이 좀 틀립니다. 벌써 생긴 것부터 좀 달라야 되는 겁니까? 탄생 자체부터가 좀 달라야 되는 건가요? 예전에 10년 전에 그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이제 아예 그 수리원의 동력 계통을 가지고 아예 공격 아파치 가디언 같은 코브라 같은 공격 헬기 디자인을 아마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있었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맞는데 그걸 가지고 개발하면 맞는데 워낙 이제 국내 그 항공우주산업이라는 게 또 좀 급해요. 그러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어떤 엔지니어 계통도 유지도 하고 라인 유지해야 되니까 라인도 유지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좀 서두르서 뭔가 좀 양산을 빨리빨리 새로운 양산을 이제 할 수 있는 결정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죠. 결국은 다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네네네. 그게 이제 외형적으로 포장된 게 이제 뭐 항공산업이라 하는데 항공산업 곧 사람의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니까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항공기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급하다 보니까 서울 아덱스 때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예. 지금의 상황이 좀 각자의 입장들이 네네네. 서로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결정을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죠. 자, 그러면 이제 아파치 헬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AH-64D 그 아파치 헬기를 이제 사용했는데 그 가디언 D2형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외국에서는 지금 많이 좀 구매를 하고 있죠.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예, 사우디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 주로 중동 국가들이 많이 그걸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뭐 저고도에서 했던 그 지상군 공격, 네네. 정밀 공격 임무가 대전차 임무도 많고 그쪽 사막이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산악 지역보다는 사막 지역이 더 작전하기가 더 좋다는 얘기군요. 아니요. 그 타격하기가 좀 그 용도 요구 자체가 네네. 지상군 위주의 작전을 이제 근접 지원 그 뭐 대전차 공격이라든지 많이 네네. 해야 되니까 거기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이 완전 개활지에서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그게 필요하면서 한반도 그러니까 소위 우리 한반도 지형에서는 제가 실제 경험을 해봤는데 야간에 네. 소위 그 경기도 이천 쪽에 훈련장이 있습니다. 비행하는 네네. 야간 적어도 그러면 산과 산 사이 네. 거기를 지형 회피를 하면서 밤중에 들어오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 헬기의 특징이 예. 실제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은밀 기동하기가 오히려 산악 지형이 더 낫군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제 예.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좀 웃기는 얘기인데 네. 그 취재를 1999년도에 이제 항작사 훈련을 이제 갔었는데 거의 8시가 됐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그 개활지 이렇게 뚫린 벌판이죠. 네, 벌판이면서 저쪽 멀리 이제 뭐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제 어떤 하천이 있고 예. 그래서 주차를 이제 해놓고서 아무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오줌이 마려가지고 소변이 소변. 그래서 그래도 이게 또 취재하는 대기하는 시간이니까 참다 할 수 없이 이제 소변을 실내를 이제 근처에 자동차 앞에 이제 소변을 봤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 치누크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파치가 아니고 시누크가.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저 때문에 네. 그 기동하는 그 해당 그 비행 대대라고 해야 되나 그 중에 한 대가 저 때문에 제가 그 소변을 보는 자리에 착륙을 못해서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기동에 문제가 됐군요. 회피 다른 데로 가서 네. 작전을 결국 제가 방해를 한 경우. 근데 중요한 얘기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전혀 헬기가 근처에서 있을 거라고. 근데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도 똑같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산 저편에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들리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계곡을 타고 들이닥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곡 사이를 지형 회피 어떤 기능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소리가 안 들려요. 산악 지형에서는 작전할 때 굉장히 매복 효과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야간에 한번 당해 보면은 딱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 갑자기 헬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이제 가지고 야간 특히 그 한반도에 그 산악지대에서 뭐 바람이 불고 뭐 산악지대가 높다 뭐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그 기습 효과가. 그러니까 어떤 그 공격 헬기의 매력이라는 게 우리 한반도 지형에서 있는 거군요. 근데 그 1999년도 이제 만 20년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항공작전사령부를 막 창설을 시켰고 그때 그 작전 중심이 치누크하고 아파치를 상정해서 그 항공작전사령부를 창설한 건데 그거대로 못 갔죠. 중간에 뭐 KMH 사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얽히고 설켜서 국내 헬기 사업들이 이제 들어가니까요. 국내에서 뭐 개발해야 된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파치가 뭐 아주 뭐 한반도 지역에는 엉터리다 안 맞는다. 뭐 엉뚱하게 뭐 코소보나 뭐 발칸반도 얘기하면서 뭐 거기에 작전 그 개념이나 뭐 어떻게 운영한 거를 자세히 뭐 들여다보지 않고 전사를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호도하고 이제 어떤 뭐 특정 뭐 업체를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방위 산업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정 업체들을 위해서 말을 만들어서 없는 얘기 만들고 엉터리 논리 만들고. 그래서 잘못하면 사업이 좀 왜곡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거의 뭐 10년 이상이 지연되다가 아파치 가디언이라고 결정된 게 2013년도였죠. 기존 결정 최종적으로 해서 이제 소위 방사청에서 승인하고 이제 다 통과시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중기계획에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만 그 아파치 공격 헬기 추가 도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의 어떤 주말에 나온 2개 신문사, 중앙일간지 2개 신문사에서 말한 각자 내용 주장이 틀리지 않습니까? 뭐 어느 한쪽은 또 좀 편중되게 얘기를 하고
어느 한쪽 기사는 또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쓴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제가 평상시에 내용 예, 알던 그대로 거의 그대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장하는 거는 어느 한쪽을 뭐 승자를 만들거나 패자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의 그 군구조 개표, 육군의 어떤 그 지상군 개편에 맞춰서 네. 그 용도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작전선을 위해서는 아파치가 더 필요한 거고 네. 치누크도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군단급의 어떤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 기동하기 위해서는 수리원도 더 사야 되고 그 네. 용도에 맞게. 그러니까 균형을 고루 맞춰서 가자 이런 예. 말씀이죠. 근데 이제 대수는 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양쪽 다. 그러니까 돈이 이제 한정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쪽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각자 그 용도에 맞게 숫자를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줄이고 네네. 줄여서 결국에는 더 추가로 그러니까 결론은 추가로 다 사야 돼요. 예예. 그리고 LH가 지금 뭐 줄인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네네. 그나마 이제 연초에 그 얘기가 됐던 거는 220여 대에서 줄인 게 170여 대. 네네. 아직 140대까지는 안 내려간. 하하. 예, 그 어떤 결정이. 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결정한 게 170여 대까지는 이제 양산을 하자. 네. 물론 이제 그 제작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죠. 예. 그리고 또 엔진 판매하는 또 프랑스 회사도 안 좋을 거고. 그렇죠. 예. 뭐 서로 얽혀 있죠. 얽혀지는 거죠. 예. 예. 또 반면에 아파치를 더 일방적으로 몰아가면은 해당 엔진 제작사라든지 미국의 네. 그것도 원 그 플랫폼 제작사는 좋아하겠죠. 네네. 물론 아, 우리 유튜브에서는 그냥 엔진 제작사 이런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뭐 제너럴 일렉트릭. 네. 우리 저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니까. 그래서 상당히 얽혀 있어요. 얽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으로 가자 말자 네. 그건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절충을 해서 숫자들을 각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춰야지 뭐 어느 한쪽으로 뭐 올인하자. 예. 그거는 아직은 아파치 가디언 E 모델, ABCD E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장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은 그대로 뭐 델타, 그러니까 롱보 아파치 때처럼 변동가 없고 아, 이제 헬파이어 미사일은 변동 없고 네, 이제 그대로 이제 로켓이 더 보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로켓은 뭐 이제 뭐 영국 그 BA사 하이드로. 아니 APKWS라고 네. 그 유도 로켓 쪽으로 지금 새로 도입이 되고 있죠. 아, 네네. 한국에서도 이제 그거를 검토를 하는데 네네. 또 국내 업체들이 거기도 또 이렇게 아, 예. 네, 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근데 뭐 로켓탄까지 뭐 첨예하게 뭐 얘기를 하기 좀 이르고 아직은.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E 모델이 D 모델에 비해서 아파치가 더 뭐 세세하게 상당히 훨씬 더 개량된 거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세세하게 지금 기억을 못할 정도로 네. 저도 이렇게 뭐 차트를 봐야 할 정도로 되게 많아요. 뭐 제가 얼핏 기억한 거는 그 헬파이어 미사일을 뭐 8발까지 뭐 실을 수 있다가 지금은 뭐 16발, 32발까지 아니 그 능력은 실을 수 있다 무장 그런 능력, 탑장 능력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다만 이제 전자 장비가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예, 예. 그 부분이 이제 좀 센서 쪽이 좀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어드밴스드 모델이 됐다는 얘기죠. 예. 예. 그에 비해서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수리온, 공격형 수리온 선보였던 거는 무장은 아파치 저 가디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 역시 뭐 이제 저번 서울 아덱스 때도 헬파이어 예. 모크업을 가져 나왔죠. 아, 그러게요. 예. 근데 아직 뭐 그 스터브 윙, 그러니까 그 부착대를 이제 스터브 윙이라 그러는데 네. 그걸 정식으로 이제 달아서 이륙을 한다든지 네. 이륙 중량을 뭐 맞춰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비행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막 기동을 해서 뭐 괜찮은지 안전한지 네네. 그 항공 역학적으로 이제 안전하고 잘 비행을 하는데 예, 이상 예. 지장이 없는지 그 검증을 해야 되고 일반 그 시험 비행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무장 발사를 이제 할 수 있는 목표물을 이제 확보를 해서 쏘는 거 네네. 조준 쏘는 거 그런 시험 평가까지 다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거치면 보통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한 3년 3년요. 네. 예. 아무리 그냥 막 급하게 서둘러서 뭐 해도 3년 뭐 4년 아, 보통 이제 5년 이상을 네네. 바라죠. 그러니까 무장헬기로 이제 어떤 업그레이드 개량을 해서 이제 별도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은 육군은 서두르는 상황인가요? 그럼 사업을? 육군 입장에서는 블랙호크 개량, 치누크 개량, 또한 그 치누크 이제 그 치누크 신규 뭐 12대 네. 확보. 그다음에 아파치 가디언은 뭐 지금의 기사에 나온 거 그만큼의 양 뭐 48대라기보다는 36대. 네. 그다음에 수리온도 지금 그 양평에서 지금 20기보사 나갔죠. 네. 나가고 개편되는 이제 공중 기동 그 부대를 위해서 별도로 더 추가로 이제 헬기 수리온을 더 사길 원하고. 네. 그리고 이제 LH는 이제 거기에 붙여서 그 해당 부대에 넣어서 운영하게 해서 네네. 그것도 LH도 양산을 이제 어느 정도 수량을 확보를 이제 원하고 있죠. 네네네네. 그래야만 이제 육군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인데 네. 지금 신문 기사가 나온 거는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만들고 특히 뭐 하여튼 J1보에서 네네네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 예. S1번은 그래도 좀 균형을 잡혀서 아, 네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대로 아, 예, 예. 그런 방향을 다 설명하면서 예. 아, 그 정도만 말씀하셔도 우리 아니, 시청자들은 한번 다 기사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느껴요. 예. 그러니까
뭐 업체에 대한 게 너무 편중되면 좀 이상하죠. 예. 그리고 또 해군 헬기 있지 않습니까? 해군 헬기 사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 현재로서는 뭐 그 특히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뭐 기종을 말씀해 주시면. 해상 작전 헬기라고 하는데 네. 그게 지금 지루한 그 협상 중이랍니다. 네네. 한마디로 연말연시 지루한 협상. 어디랑 경쟁하고 있죠? 뭐 미국 업체하고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재밌습니다. 록히드 마틴 스콜스키라고 네네. MH-60R이라는 이제 해상 작전 헬기하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영국 이태리 회사인 합작 회사인 이제 그 레오나르도. 네, 그 우리가 와일드캣. 도입한 적 있죠. 네, 8대 와일드캣. AW 뭐 159라고 하는데 159죠. 숫자까지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두 개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고요. 또 결정은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지금 전망으로는 앞으로 한 10개월 이상 더 걸려야 되는. 네네. 예. 하하. 금방 뭐 결정 못 해요. 하면은 또 방사청이 또 뭐 여러 가지 혼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해군은 훈련기도 지금 교체 대상인 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훈련 헬기는 어차피 그것도 한 정확히 201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네. 준비는 2011년부터 했고 거의 뭐 10년 돼가는 사업인데 결국 다 마땅한 헬기가 없어서 사업이 일단 좌절됐죠. 확보하는 사업이. 네네네. 그래서 그건 뭐 결국에는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특정 업체 헬기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사업을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뭐 내년도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특정 헬기가 딱 맞게 들어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국방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뭐 인건비가 많죠. 역시 인건비가. 그 병사들 월급 돈 100만 원까지 주자는 데가 있는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실제로 하여튼 이거 전력 개발비가 이렇게 없는데.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무기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관산이 뭐 이렇게 그 병력들 이렇게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건물들, 시설물들 상당 부분 거기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존 장비 운영 유지비. 그리고 새로 사야 되는 뭐 이런 지금 신규 확보해야 되는 이런 방위력 증강, 증진 이런 증강 사업들은 전력 증강 사업비. 그거는 이제 전체 또 뭐 몇 분의 1. 골고루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늘렸는데 늘린 게 별 이렇게 결국 이제 인건비가 또 많이 차지하니까 앞으로는 뭐 부사관 확보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장교들의 어떤 처우 문제도 더 개선해야 되니까 골고루 다. 거기에 이제 병사들의 이제 급여까지 올라지니까 그 유지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군이 정말로 필요한 대북 전력 유지 확보에 그 필요한 어떤 무기 체계들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은 지금 어떻게 한답니까? 이게 지금 헬기 전력은 노후화되고 지금 새로운 헬기로 지금 채워야 되는데 지금 당장 지금 뭐 급한 거는 어느 부분이 급합니까? 뭐 다 급하죠. 실제로는 그 아파치 가디언 새로 들어온 부대 빼고는 다 급하죠. 그 전력들이 이제 따져보면 거의 20년 이제 넘기 시작하는 그 부대들이 그 헬기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시대에 좀 이렇게 성능들이 떨어지거나 운영 유지비도 더 들어가고 있고 계속 가면 갈수록. 그래서 다 급한데 이제 어차피 국내 방사청이 벌이는 사업들이 뭐 이렇게 하루빨리 결정을 못하는 게 잘못하면 자기들이 욕을 먹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법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그렇죠. 몸살이는 거죠. 감사원 거쳐서 이제 어떤 그럼요. 쇠고랑 쳐야 되는 일이 생길까봐 사업을 그냥 세워라 내워라. 참 소신껏 일하기 참 어려운 조건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뭐 모든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왔죠. 10년 넘게 방위사업청이 생긴 이래로.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헬기 전력이 노후하다 보니까 지금 추락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 고장 문제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도 되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새로운 기종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수리원이 많이 좀 메꾸고 있었죠. 근데 수리원이 이제 그 사이에 조금 비행 정지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UH-60에 이제 부하가 걸리게 되고 UH-60마저도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꼭 그렇진 않아. 로드가 많이 걸리니까. 아니 그거는 또 기사 쓰는 사람들이 좀 과장되게 현장 가보지도 않거나 일일이 다 따져보고 해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기사 쓰는 입장에서는 그냥 대충 써가지고 대충 분위기 맞춰서 넘기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급박하게 블랙호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UH-60 블랙호크가 그래도 뭐 20년? 이제 20년 되고 있죠. 운영하면서 우리 군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왔죠. 물론 이제 그 전에 들어온 것도 있는데 부대가 이제 완전히 자리 잡기 시작한 게 98년도, 99년도 그때 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저는 뭐 추락할 것이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저도 군수 지원 미국 네. 회사니까 그거는 아직 잘 되고 있으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조금 기사 중간에 과장되면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하루아침에 무슨 어떻게 뭐 사람이 추락해서 사람이 죽는다지 그 정도는 아니고 왜냐하면 그 동안에 UH-1H라는 그 헬기를 네. 가장 우선적으로 수리원으로 대체하면서 그 좀 진짜 노후된 네. 그게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거 휴이라고 그럽니까? 네, UH-1H가 실제 사고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대체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아, 예. 근데 이제 시간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가만히 있으면 또 이게 뭐 멈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지금부터라도 뭐 이렇게 빨리 결정 내려서 사업을 빨리 보내도 향후 뭐 3, 4년, 5년 걸릴 텐데 그거 대체하는 그 순간이 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때가 됐다. 결정할 사업에 대한 거 확보 사업이나 뭐 개량 사업을 빨리 좀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며칠 있다가 2020년이 되는데 내년에는 좀 결정을 하자. 네. 이제 그런 이제 뭐 의도나 의미로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그 네네. 뒤에서 제보하는 사람들이나 말씀해 주신 분들이 그래도 내년에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네. 뭐 사든지 개량하든지 예. 이제 그런 의도는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제보하신 분이나 소위 빨대라고 하신 분들이 네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